정말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어려운 4번 문항입니다. 드디어. 자, 이 4번 문항 여러분 어떻게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면접국민은행입니다. 자, 국민은행 4번 지금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4번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죠. 4번, 5번. 4번, 5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빠르게 핵심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문항 한 문항씩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만약에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나 지금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민은행 전체 문항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문항은 각자 1,500자씩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1번 문항은 지원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많은 은행들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계속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흐름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4번 문항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항, 5번 문항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문항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랑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영업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그 다음에 귀하께서 유비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줘라. 그리고 나아가 언택트 환경 속에서 국민은행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서술하라. 그러니까 이 4번 문항에 지금 영업 역량이 뭐냐, 그 다음에 유비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너는 무슨 노력을 했냐, 세 번째 국민은행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냐, 이런 언택트 환경에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500자지만 만약에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준비를 오래 한 친구들은 이보다 저는 더 할 말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본인을 차별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고요. 다시 한번 키워드 강조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이 세 가지가 포함되고 그 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 세 개가 포함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이 나오다 보면 엉뚱해요, 방향성이. 그래서 영업 역량, 그 다음 유비되기 위한 성장 노력, 언택트, 국민의 영업 전략,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번 문항의 의도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국민은행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현재 변화할 수 있는 인재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영업 전략이 아니라 국민은행 비대면 환경에 대한, 언택트 환경에 대한 지금 본인만의 영업 전략을 이제 써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인재인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문항의 의도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자, 지원자야, 네가 그렇게 국민은행 들어오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행은 영업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아, 그쵸? 하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 다양한 기준들이 필요한데 그 많은 영업 역량 중에서 지원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 두 번째, 지원자야, 유비가 되기 위해서 네가 그럼 노력한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래? 이게 유비 인재로서의 성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자야, 우리가 이번에 채용 공고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좀 이해해. 그만큼 현재 우리 KB 국민은행은 언택트가 중요해, 생존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요할 거야. 우리가 많은 언택트 방법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업 전략을 구축하면 우리 국민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뭘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문항의 의도라고 해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자소서 작성에 들어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문항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자소서 작성하지 말고 뭘 한다? 정확히 뭘 묻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 주의사항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4원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영업 역량을 계속 강조하는 자소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잘하고요, 내가 준비한 영업 역량은 이거예요, 강조하다 끝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영업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지금 수상 경력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영업을 잘한다는 말을 어필하는 거는 이제 그 차별화가 절대 되지 않아요. 자, 잘못된 문화. 계속 잘못된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뭐 이런 거겠죠. 저는 무엇보다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요.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어요.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저는 이런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 하면서 어거지로 뭔가 영업과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례들 있죠. 그런 거는 되도록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문항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영업에 대해서 포인트를 강조하고 뭔가 집중했다고 하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항 자체가 그런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A를 물어봤는데 지금 B를 답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의 성과만을 강조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예, 성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영업 역량 중에서 내가 왜 이 영업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나만의 선택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점들 제시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또 그 영업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짧고 굵은 핵심 사례. 그러니까 사례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례를 쓰지 말라고 하면 사례를 무조건 쓰지 말아요? 이건 써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례를 조금 쓰고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글들이 있고 사례를 많이 써도 그 내용들이 훅 들어오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과 문맥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례가 이 내용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작성하세요. 근데 너무 군더더기가 많으면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다? 너무 장황하다. 그래서 이러한 장황 때문에 글이 잘 안 읽히는 경우가 많다. 참고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제가 그냥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린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오타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특정한 물건,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구매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히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항상 많은 경험들을 했었고 이런 아르바이트랑 이런 서비스를 해봤는데 내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고객 입장에서 뭔가 물건을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역량을 강조한다는 건 지금 뭐예요? 내가 그 중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안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안다는 게 중요한지 왜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이 대부분 편해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내가 고객 입장에서 내가 특정한 물건을 사거나 특정한 사람한테 뭔가를 꼭 구매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컵으로 목말라서 한잔 마실게요. 이거를 먹는데 이 컵만 내가 고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컵만 고수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컵을 파는 사람을 고수하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영업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매를 함에 있어서 엄청난 제품 차이, 성능의 차이는 내가 봤을 때 크게 없더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됐던 간에 내가 저러한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기준들 중에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짧은 경험 사례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결국 지속관계 유지한 사람과의 신뢰관계 형성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행위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영업 역량들이 있지만 나는 무엇보다 이 신뢰라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영업력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신뢰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영업을 어떻게 잘할 거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기준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히스토리 전개가 가도 절대 무방하다는 거죠. 오히려 나만의 정확한 원칙 소신, 그리고 내가 고객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한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만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항상 저는 자소서 문학문서 편집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약간 말이 꼬여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거 뭐 제가 말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최대한 단시간에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집중하시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될 포인트 뭐죠? 유비가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유비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국민은행만을 위한 노력이 있는 지원자는 여러분 그 강점을 굉장히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국민은행과의 뭔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 친구가 있다던가. 근데 이런 건 극히 드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대외활동, 홍보대사, 국민은행 뭐 인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기타 본인들이 어떻게 국민은행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있는 사람들은 변별력을 무조건 이 문항에서 더 가지시는 게 좋죠. 그렇지? 1번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1번 지원 동기와 4번이 연계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히스토리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두 번째. 근데 대부분 국민은행 유비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게 따로 없잖아요. 아쉽게도.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지식적, 경험적, 인성적, 조직적 부분에서 최대한 국민은행의 방향과 어떻게든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 아셨죠? 자, 잘못된 사례 한번 볼게요. 저는요 국민은행 입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이러한 자격증이 국민은행 기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쓸 거니까. 그러면 문항에서는 유비가 되기 위한 노력이지 다른 은행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문항은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연결 구조를 갖고 하면 차별화가 절대 안 되니까요. 꼭 주의해서 내가 국민은행만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게 없는 분들은. 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나는 어디 있나요? 유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지식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고객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요, 이러한 학습을 하고 꾸준하게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시장 상황을 학습했고요, 또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 고객들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적용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노력한 과정과 결과물들을 KB국민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여할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막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흐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자격증 얘기, 대외 활동 얘기,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뭔가 학습한 그 얘기들을 제가 이쁘게 포장한 거예요. 그냥 살짝. 그냥 대부분 자소서가 지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는 국민은행에 가기 위해서 AFPK를 취득하고요. 뭐 CFA 레벨 5를 이렇게 취득해서요. 지식적으로 어떠한 면을 그냥 학습했어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역량만 내가 계속 강조하다 끝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포장을 약간씩 하는 거죠. 살을. 우리도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를 한다는 건 언박싱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쁘게 포장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소서를 많이 작성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뭐냐면 언박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약간 포장지가 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조금 많이 써본 학생들은 포장지가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우겨놓으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포장지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언박싱 결과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유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 거고, 그런 방법에 그 필요성에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넣었잖아요. 고객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얘는 단순하게 그냥 학습적으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인지, 아니면 금융권에 진짜 관심을 갖고 진짜 고객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그 고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시도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면접에 가면 면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언택트 환경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영업 전략. 이거 만약에 오늘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9월 28일 금융 이슈를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거기에서 잠깐 설명해놨어요. 현재 국민은행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10분 브리핑 하잖아요. 그거 빠뜨리지 말고 제발 보세요. 자, 언택트 환경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줬죠.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 영업 전략이냐. 여기 돼 있고 그냥 영업 전략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택트라는 환경을 분명히 넣어줬어요. 자,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어떠한 언택트 영업 전략을 사용하는지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KB은행 언택트 영업 전략 이렇게만 쳐서 현재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요. 그걸 보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영업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반으로 삼으세요. 이런 전략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언택트로 하네? 일단 현 상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업 전략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모르면서 어떻게 국민은행 영업 전략을 구성한다고 합니까? 그쵸?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A를 하고 있어. 그럼 A를 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현재 보니까 A에서 조금 B, C를 또 추가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더라. 이렇게 제안이 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모바일이 중요해요. 비대면은 중요합니다.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작성하라는 문항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은행 문항에서도 많이 제가 피드백 할 때 나온 게 뭐냐면 당연히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모바일이 중요하다고 지금 모바일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모바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쓸데없이 앞줄에 한 5-6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칸 채우기용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딱 자소 보면 알아요. 얘가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국민은행에서도 작성하실 때 모바일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다. 현재 노령층은 모바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작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의도와 방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작성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나왔죠. 현재 국민은행 언택트 환경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나만의 아이디어, 의견을 넣는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영업 전략 시에 국민은행 측면에서 영업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 전략을 제시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쓴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국민은행이 현재 이슈를 갖고 국민은행 측면에서 은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 전략 하나를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바로 현장에서 은행원으로 투입됐을 때 내가 즉시할 수 있는 측면 하나. 그러면 남들과는 훨씬 더 다른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구독자 수가 적은 걸 여러분들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쥐어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면접 때 무조건 차별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꼭 가보세요. 자, 구조는 그냥 딱히 없어.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1500자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영업 역량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한 300자 쓰시고 직무 관련 노력 한 500자 쓰시고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업 전략 한 700자. 이게 글자 수가 조금 변동돼도 상관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영업 역량을 막 한 1000자 쓰고 성장 노력 300자 쓰고 언택트 환경 200자 쓰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이런 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역량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택트 환경에서 국민의 영업 전략을 아무래도 국민은행 측에서는 좀 더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꼭 이렇게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율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4번 문항까지 달렸는데요. 마지막 문항, 이제 한 문항 남았습니다. 또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4번 문항 오늘 저랑 깔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만약에 앞에 문항의 영상을 못 본 분들이 있다면 빨리 들어와서 보세요. 자, 핵심은 4번, 1번, 5번 요 세 가지 문항 반드시 잡고 국민의 합격 가자.